피부를 젊게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그 두 가지를 꾸준히 쓰는 것은 어떤 피부과 시술보다도 좋은 효과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안지수입니다. 10여 년 동안 안티에이징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타고난 아름다움이 미의 기준이 되었다면 30대 중반, 40대부터는 꾸준한 관리와 노력의 힘이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돈 들이는 피부과 시술도 있는데 노화의 사인이 나타나기 전인 20대 초중반부터 꾸준하게 피부 관리와 노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얼굴만 보고는 사실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분은 30대로 봤는데 60대이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는 20, 30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피부 관리가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구나.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은 자외선 노출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각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것을 내인성 노화라고 하죠. 이 피부도 예외가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의 위험이 특히 큽니다. 다음 사진은 92세 여인인데 40년 이상 얼굴에는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 목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목 부위에는 붉은 주름과 심한 탄력 저하, 얼룩덜룩한 색소병변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고운 얼굴과 큰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흡연이라든지 잘못된 식습관, 화학물질들, 물리적인 손상이 반복된다거나 최근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도한 음주나 운동 부족도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고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어쩌면 마법 같은 그런 화장품을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피부를 젊게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일 많이 연구된 게 이제 레티노이드인데요. 실제로 존스 홉킨스 대학 피부과에서 많이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레티노이드를 꾸준히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서 각질층부터 표피, 진피까지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요. 이미 노화된 피부를 다시 젊은 피부로 되돌리는 그런 마법 같은 화장품입니다. 각질층에서는 거칠고 매끈하지 못한 피부결을 다시 매끈하고 촉촉하게 되돌리고요. 많이 얇아진 표피를 다시 두껍고 튼튼하게 되돌릴 수 있고, 진피에서는 콜라겐을 촉진해서 미세한 주름을 완화하고 탄력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피부 전층에서 다시 피부를 젊게 만들 수 있는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선크림인데요. 자외선에 의한 광손상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럭키한 일인데요. 자외선에 의한 광손상을 막으면 색소나 피부 탄력 저하, 주름 같은 광노화를 예방하고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어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광범위한 자외선 파장 범위를 다 차단할 수 있는 제품, 즉 이제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UVA도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대인 UVA2와 긴 파장대인 UVA1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실제로 UVA1이 피부에 도달하는 UVA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롱 UVA, 즉 UVA1까지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노화 방지의 키입니다. 두 번째는 색소와 주름, 탄력 저하 등 여러 가지 광노화의 증상을 개선하는 다중기능성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크림을 많이 안 쓰시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발림성이 좋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아는데 이제 번들거리고 허옇게 보이고 끈적여서 싫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테스트해보시고 발림성이 좋고 이왕이면 보습력이 좋고 번들거리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오래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드름 피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광손상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고요. 대신에 선크림을 잘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발라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잘못 바르면 열심히는 바르는데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는 것인데요. 선크림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통 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는 발라야 충분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제로 한국인들이 얼마나 바르느냐를 조사해보면 한 4분의 1 정도를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발라야 되느냐? 얼굴 전체를 커버하려면 보통 손가락 2마디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라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보통 15분, 20분 후에 피부에 잘 스며들어서 자외선을 차단할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절반 정도를 외출 30분 정도 전에 충분히 바르고 흡수되기를 기다렸다가 나머지를 20분 전에 다시 한번 더 바르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에 나가면 땀에 의해서 씻겨져 나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2시간마다 처음 바른 만큼을 더 발라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대부분의 자외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하고요.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면서 빠지는 부위가 많은데요. 헤어라인이나 눈꺼풀이나 관자 부위 이런 부위가 실제로는 색소나 검버섯이 많이 생기고 광노화가 많이 오는 부위입니다. 선크림을 발랐을 때 모두에게 의학같이 좋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 사실 쓸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선크림을 쓰면 특정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시거나 자극성이 좀 커서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굳이 그 선크림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처음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얼굴보다는 좀 팔이라든지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소량을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요. 문제가 없으면 점점 넓혀서 얼굴에 바르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데 정량을 고집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을 줄여서 최소한이라도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 요즘에는 앰플이라든지 발림성을 잘 고려한 그리고 여러 가지 제형들이 새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 맞는 제형의 선크림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미나 검버섯이 한번 생기면 아예 어쩔 수 없다 하고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절망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피부톤이 어두운 아시아 히스패닉인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하는 선크림을 발랐더니 12달이 지난 후에 피부 광노화가 개선되고 잡티나 색소 같은 피부톤도 밝아졌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만 열심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예방이 아니라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 자체가 사실 노화가 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복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크림을 특히 미백이라든지 탄력 개선에 기능성 제품을 쓴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습을 열심히 하는 건데요. 피부가 보습이 되면 미세하게 피부 표면이 팽팽해지면서 빛이 고르게 반사돼서 피부가 환해집니다. 그러면 꼭 색소가 하나하나 지워지지 않더라도 훨씬 밝고 환한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케어로 선크림과 보습제를 열심히 바를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시술 후에는 자외선 차단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색소 레이저라든지 피부 표면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직후에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색소 침착의 위험이 좀 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의 위험이 좀 크기 때문에 선크림을 특히 좀 신경 써서 발라야 합니다. 요즘에는 홈케어 필링 제품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레티놀도 일종의 필링의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필링이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 중 하나인데요. 필링으로 각질층의 겉층을 이제 살짝 벗겨내는 것만으로도 이 노화로 느려진 피부 표피의 재생 주기가 빨라져서 노화로 얇고 약해졌던 표피가 다시 튼튼하게 재생이 되는 효과도 있고요. 자외선에 대해서 피부의 저항성이 높아져서 피부 노화가 좀 지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표피에서 피부 장벽에 필수적인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새로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촉촉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또 진피에서 콜라겐이라든지 기질 자체가 많이 합성이 돼서 피부가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얼굴 붓기를 좀 뺄 수 있는 것이 간단한 마사지인데요. 우리 얼굴에서 마사지 효과가 가장 좋은 부위가 이제 눈 주위랑 이 턱 라인입니다. 얼굴이 부어 보이고 늘어져 보이고 처져 보인다, 늙어 보인다고 하시는 게 대부분 이제 눈 주위가 부어 보일 때 다크서클이 심해 보인다고 하고 요 팔자 위와 턱 라인이 이렇게 처져 보일 때 나이 들어 보인다 하거든요. 이 부위를 너무 심하게 문지르지는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압력을 주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어있을 때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약간 윤활이 된 상태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훨씬 좋은 컨디션이 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마사지를 할 때는 주먹을 쥐고 손가락 뼈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러가는데 힘은 너무 강하게 주면은 멍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부가 이제 노화된 피부에서는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피부 색깔이 눌렀을 때 하얘지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혈관이 적당히 압박되고 약간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눌러줘도 조직 순환이 잘 되고 붓기가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평정심이라 그러죠. 감정 변화가 기복도 심한다거나 그러면 얼굴이 이제 빨개졌다가 다시 좀 가라앉았다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온도도 이제 많이 더워졌다가 시원해졌다가 그게 반복이 되면 우리 피부의 혈관이 이제 확장됐다가 또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노화된 피부의 특징 중 하나가 피부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좀 확장되어 또 이제 그런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얼굴이 훨씬 노화되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관 확장은 그런 이벤트가 반복될수록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부터 목욕이나 세안도 마찬가지고요. 온도를 너무 변화를 크게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안도 미온수로 하고 목욕도 너무 뜨거운 사우나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미온수의 샤워 정도를 권해드리고요. 보통 15분을 넘지 않는 이내에서 체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집안 온도도 너무 이제 높은 온도나 너무 낮은 온도보다는 적정한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딱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선크림과 레티노일 이 두 가지를 지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를 꾸준히 쓰는 것은 어떤 피부과 시술보다도 좋은 효과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장담합니다.